미디움 KUK 5성 이준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또 날씨가 그렇게 해서 좋지 않음에도 함께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미디움 KUK를 제가 시작한 지는 이제 14개월 됐습니다. 1년 2개월 전에 현재 저희 KUK 5성이신 김태윤 5성님께서 처음 정보를 주실 때 저는 강하게 거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암호화폐를 가지고 뭔가 마케팅을 했던 회사들이 그동안 저희에게 사실 좋은 어떤 이런 결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당연히 저는 알아볼 생각도 없고 첫 마디가 왜 폰지 사기와 같은 금융 다단계를 왜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게 저의 첫 마디였고요. 그 1년 2개월 동안 우리 육성 김은정 육성님 그리고 김보건 칠성님의 이제 후원에 이입어 저는 8개월 정도 만에 이제 5성이라는 어떤 이런 승급을 하게 됐고 약 9,000명 정도의 이제 패밀리가 생겨지면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곧 이제 육성에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제 그런 프론티어이기도 하고요. 제 이름이 이준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고자 제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무는 준다, 무조건 준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거는 없고 무조건 1시간 약 한 20분에서 30분 남짓 그 정도의 저희 소중한 제 미디움의 정보를 지금부터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강의를 해드릴 회사는 미디움 KUK예요. 지금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한다는 얘기는 변화 속에서 누군가는 위기도 있고요. 누군가는 기회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저 역시도 만약에 1년 2개월 전에 이와 같은 이 KUK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좀 아찔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곧 이제 은인이 되기도 좀 했고요. 분명히 변합니다. 변화 속에 왜 이렇게 지금 짧은 시간에 세상이 변하고 있을까? 저는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코로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화가 바뀌었죠. 두 번째는 기술에 의해서 이제 문명이 바뀝니다. 오늘은 제가 설명드릴 이 회사의 내용이 메뉴가 좀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식당을 한번 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아마 이 메뉴가 많은 거는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겠죠. 근데 만드는 입장에는 복잡할 거예요. 저희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그동안에 익숙하지 않았던 새로운 용어를 제가 오늘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중에 메뉴가 많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혜택은 당연히 클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또 학습을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복잡하기는 할 거예요. 그렇다 해도 기회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이 처음입니다. 저도 오늘 첫 강의입니다. 원래 작년 12월 중순경에 첫 강의를 사실 하기로 되어져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이와 같은 또 어떤 이런 또 악재 속에서 사실은 미뤄졌다가 이제 저희가 다시 재개가 되면서 이제 저에게 오늘 이와 같은 또 영광된 자리가 주어졌는데요. 최선을 이제 다 해보도록 할 겁니다. 분명히 또 기술에서 문명이 바뀌죠. 우리는 뭐가 바뀌어야 되냐? 이제 수익의 활동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늘 삶을 살면서 선택이라는 걸 합니다. 때로는 비즈니스 선택이 잘못되면 시대성이나 그게 맞지 않으면 또는 아이템이 맞지 않으면 사실 어려울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자부심 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회사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짧은 시간 내에 정말 큰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 회사는 2018년도부터 이미 잘 알차게 경영하고 있는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미디움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업이 있었는데 KUK라는 재단이 있어요. 2019년도부터 이 KUK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우리 한류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이미 전 세계 150개 국가에
약 70만 명 남짓 유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지금은 어떠한 기업이 이제 충실한 유저, 즉 충성의 유저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곧 그 기업의 이제 부가가치가 되겠죠. 또 하나의 기업이 있는데요. 더나인 컴퍼니라고 지금은 자꾸 이제 사람이 하는 역할을 기계가 대신하는 이제 이런 시대이기도 하죠. 무인 결제 시스템이죠. 이걸 우리는 이제 키오스크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독립적으로 경영을 잘 하고 있던 중에 이 세 개의 기업이 이제 연합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언론에서 이렇게 미디움이 이제 KOK를 인수합병, 서로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즉 미디움은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KOK는 유저가 확보돼 있고, 그리고 서로 이 기술과 유저가 서로 이제 만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제가 서두에 문화가 바뀌고 있고 문명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한 건 이 시대에 4차 산업 시대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혁명이란 이런 단어를 붙이고 있죠. 혁명은 아무 곳에나 쓰지 않죠. 오늘 제가 4차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몇 가지 이 아이템을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 기업과 관련이 있는 것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은 많은 분들이 컴퓨터하고 좀 비교를 좀 많이 합니다. 컴퓨터에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해킹이나 보안이나 복제 혹은 이조, 변조, 즉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블록체인은 거의 불가능하죠. 이 블록들이 체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 우리는 이제 블록체인이다. 그럼에 따라서 굉장히 투명하고 신뢰성이 있고, 그리고 확장성, 즉 무엇보다도 이 중앙을 벗어나져 있다. 이거를 탈중앙화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제 정부도 15개 부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부터 군에 관련되는 곳까지도 이렇게 블록체인화를 시키고 있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과연 이분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이곳에도 블록체인이 쓰여지고 있죠. 즉 이조 변조가 안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가장 먼저 사용을 했던 곳이 비트코인이죠. 이와 같은 곳을 우리는 디지털 화폐, 즉 숫자로 쓰여지는 화폐죠. 그 안에 암호화폐도 있고요, 가상화폐도 있고, 혹은 뭐 코인, 토큰, 우리 한국의 법령은 가상자산 이렇게 되어져 있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걸 자산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 과세를 하기로 되어져 있죠. 지금 최근에 우리 뭐 좀 있으면 아마 대통령 선거가 있죠. 이제 이번에 우리 모 후보분들이 지금 이 암호화폐에 관련돼 있는 이 법령들을 지금 굉장히 아마 공약에 지금 몇 가지 들어가져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5천만 원 이상부터 뭐 과세를 하겠다 뭐 등등 지금 이제 공약들이 많이 있는데, 분명한 건 이제 새로운 화폐가 전 세계 현재 이슈라는 거죠. 전 세계 글로벌 G20 국가가 있어요. 선진국 미국을 뭐 비롯해서 일본, 뭐 독일 등등이 있는데, 이 G20 국가 중에 13개 나라가 현재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4개 나라가 과세를 준비하고 있죠. 우리 한국은 이 4개 나라 속에 포함이 된 거죠. 즉 내년부터 이제 과세를 하기로 이미 이제 특검법이나 이런 법에 의해서 이제 거의 지금은 정부도 전 세계적인 흐름도 또한 기업도 이제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이와 같은 새로운 화폐가 그럼 이제 왜 나왔을까? 기존에 있는 화폐에 뭔가의 맹점이 있는 거죠. 어떤 가치가 높아지지 않는다랄지, 사용상의 불편함이 있다랄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나와 있는 이 암호화폐에 또한 맹점이 있어요. 사용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용하는데 역시 똑같이 불편하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저희 기업이 사용처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계속 확장을 해가고 있는 중이고, 결제하는 데 또한, 즉 사용하는 데 또한 이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이미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기도 하고 계속 상장을 하기도 하고,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뭔가를 비즈니스를 놓고 보면 차별성이 곧 경쟁력이 되겠죠. 오늘 제가 설명드릴 저희 기업이 많은 차별성이 이제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미 벌써 정부는 관리 감독을 하죠.
약 한 100여 개 있던 이제 거래소들이 원화마켓은 4개 정도만 현재는 이제 합법화가 되어져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이 암호화폐 거래하고 있는 가입된 유저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하루에 매일매일 거래하는 이 유저들이 5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대단히 많죠. 그 가운데 약 70%가 2030이죠. 이처럼 분명한 건 지금은 암호화폐 속에 기회가 있다. 새로운 이 4차 시대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는데 단지 선택의 문제예요. 얼마만큼의 학습이 되어져 있는가의 이제 정도죠. 기회가 있는 암호화폐. 이런 대기업들이 우리가 알만한 대기업들이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놓은 거죠. 뭐 다 아시는 대기업들입니다. 카카오랄지 네이버랄지 페이스북, 현대그룹 이 기업에 화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은 뭐냐? 이미 유저가 있다. 저희도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놓고 현재 유저가 전 세계에 약 7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계속 유저를 확장을 해가고 있죠. 이제 그 차이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연합뉴스에서 이제는 그 은행에서도 암호화폐 스탁 서비스를 이제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 등등이 은행이 이제는 기존에 있던 어떤 현금만 가지고는 경쟁력을 이루어요. 즉 뭔가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수탁 서비스 즉 암호화폐를 은행에 맡겨주시면 기존의 현금을 맡기는 것보다 이자를 좀 더 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영상을 안타깝게 어떤 저작권 일화 같은 이제 문제로 보여드리지는 못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K도 암호화폐를 새로 내놓겠다. 우리나라 2030 백만장자 중에 무려 80%가 가상자산에서 백만장자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 약 한 달 남짓 된 것 같아요. PD수첩에 30대가 아파트를 구입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가운데 보니까 부모님 찬스. 사실 이 30대 서울 시내 아파트를 구입한다라는 거는 썩 쉽지 않겠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입이 됐을까를 놓고 보니까 부모님. 두 번째는 약 2, 3년 전에 이 암호화폐 선택을 잘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아파트를 서울의 외곽 지역 약 5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최저가 6억이더라고요. 보통 9억에서 15억 선, 즉 젊은 나이에 사실은 아파트를 하나 갖는다는 건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암호화폐를 통해서 직장인들이 잘 선택을 함에 따라서 자기의 집을 갖는 이런 방송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그동안에 현금을 지급했던 것이죠. 이제는 암호화폐로 직접 결제를 받겠다라는 거죠. 저 은행이 변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용카드 이와 같은 회사가 변하고 있고 이 사용 도구가 뭐냐 매개체가 이제 이런 암호화폐다라는 거고요. 미국의 뉴욕 시장님 있죠. 뉴욕 시장. 이 뉴욕시를 암호화폐를 뭔가 좀 이렇게 좀 성향하게 만들기 위해서 월급을 암호화폐로 받겠다. 근데 정부가 암호화폐로 월급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코인베이스라는 이 거래소로 월급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코인으로 현재 이 공무원이 이제 급여를 받고 있는 내용이고요. 과연 우리나라의 현재 암호화폐가 거래되고 있는 시장이 얼마나 될까? 우리 국민 GDP의 5배. 우리 주식 거래 시장을 잘 알고 있죠? 아마 우리나라의 합법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는 4개인데 증권 거래소는 굉장히 많겠죠. 근데 이 주식, 즉 거래되는 주식 금액의 2배 정도의 현재 거래량이 거래 금액이 이제 그 정도 많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한국은행 CBDC NFT, CBDC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무슨 얘기냐면 중앙은행이 숫자로 된 화폐로 사용을 하겠다. 다시 얘기하면 이미 중국은 디지털 이완화로 가듯이 우리 이제 한국도 디지털 원화로 가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사용상에 편리하겠죠. 관리 감독도 편리하겠죠. 예산도 절감이 많이 되겠죠.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데도 예를 들면 달러를 교환해서 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휴대폰 하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한국은행도 우리 CBDC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원화로서 NFT 난 펀지블 토큰이라고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은행마저도 이제 변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벌써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협이나 국민은행이나 또 신한은행도 자기네 자체 암호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즉 가격의 등락폭이 크지 않는, 우리가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US 달러와 돼 있는 테더라는 USDT처럼 이런 코인을 자체에서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겠다. 아마존도 그렇죠. 가상화폐나 CBDC나 NFT.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욕 증권 거래소, 뭐 주식만을 취급하는 곳이죠. 여기도 역시 암호화폐를 취급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은행도 변하고 있고요. 신용카드 회사도 변하고 있고요. 증권 거래소도 변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은행에 있던 돈들이, 주식에 있던 돈들이, 부동산에 있던 돈들이 이제는 암호화폐 쪽으로 몰리고 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좀 보니까 아시아의 최고 갑부가 바뀌었어요. 인도에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로 바뀌었냐면 싱가포르에 바이낸스라는 이 거래소 CEO가 아시아의 최고의 이제 부호가가 됐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지금 바이낸스는 4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 11위 갑부가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얼마나 그 유인입니까? 왜 이순신 장군이 그런 영웅이 됐을까요? 임진왜란이라는 그 시대에 전쟁이 있어서. 그 이 시대의 영웅, 경제 영웅은 저는 아마 새로운 이 강 기업은 새로운 곳에서 우리 개인의 또한 이제 아마 큰 부가가치, 즉 부호는 이제 저희와 같은 새로운 곳에서, 즉 그 암호화폐 속에 또 하나의 기회가 있다. 말씀드린 대로 분명한 건 선택에 이제 문제는 있다라는 거고요. 독일의 40개 은행이 현재 암호화폐를 수탁 서비스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번에 정부가 우리 금융관리감독위원회가 있듯이 디지털 자산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동안에 우리 한국은 ICO, 즉 기업 공개는 IPO죠. 이 암호화폐 공개는 ICO라고 부르는데 이번에 4개 거래소의 대표이사를 만나서 앞으로 뭐 허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기도 했었고요.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도 CBDC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팔도 왜 신용카드 결제 대행을 해주는 플랫폼이죠. 여기에서도 자기네 자체 암호화폐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현재는 이제 이 암호화폐 속에 어디에 이제 돈이 많이 몰리냐 그러면 스테이킹. 아까 은행도 스테이킹의 일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죠. 맡겨놓으면 거기에 따르는 뭔가 어떤 이런 이익을 주는 형태. 현재 거래소가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어피트라는 거래소가 연 5% 스테이킹 이자 형태로 이더리움을 맡겨놓으면 이자를 드리겠다. 스테이킹이죠. 저희도 스테이킹입니다. 현재는 대세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고요. 자, 또 하나의 사자산업 중에 인공지능, 저희와 관련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있죠. IoT, 사물인터넷입니다. 즉 모니터를 대신해서 사물 공간에 뭐 예를 들면 화장실 거울이랄지 이와 같은 우리 때로는 뭐 어떤 거실의 벽면이랄지 뭐 냉장고랄지 사물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사물 인터넷, 저희와 관련이 있고요. AR이라고 증강현실,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이나 삼성이나 등등이 있죠. 글리스 하나를 써버림에 따라서 있는 그 현실을 보다 더 증강을 시켜놓는 것, 이걸 증강현실 AR로 부르고 있고요. VR이 있죠. 이건 이제 가상공간이죠. 가상세계, 이거를 가상현실, 가상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가상세계에서 마음껏 즐기게 만드는 것. 이 AR과 이 VR을 합쳐서 이제 메타버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메타란 얘기는 초월하다, 버스는 유니버스, 이 합성어로 유니버스는 우주, 세계, 즉 현재를 초월해버리는 것, 이걸 메타버스라고 부르고 있고, 최근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1위부터 10위 기업들, 우리 한국에 많은 기업들이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 메타버스와 NFT, 그리고 암호화폐, 뭐 그 뒤에 혹은 뭐 거래소 등등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를 가지고 있죠.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도 이 메타버스를 꽤 잘하고 있는 기업이 네이버의 제페토, SK의 이프랜드,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고 뭔가를 그 안에서 마음껏 이제 즐기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5대 이 시총 기업이 삼성, 그리고 SK,
LG, 현대, 카카오였거든요. 근데 삼성은 495조, SK는 198조. 근데 이 네이버가 5위 안에 들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이 기업이 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승부수를 던졌어요. 전 세계 유저가 몇 명이냐? 2억 5천만 명. 그러면 우리 한국 인구의 5배 정도. 그 중에 10%가 한국의 유저, 90%가 해외 유저예요. 약 한 4개월 전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님이나 JYP 박진영 씨, YG 양현석 씨로부터 2235억을 투자를 받은 거예요. 며칠 전에 시총 순위를 다시 발표가 되어져 있는데 네이버가 우리나라의 3위 기업이 됐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미 글로벌 유저를 잘 활용하면 그러면서 이 기업은 뭐라고 붙여놨냐면 아크버스, ARC. A는 인공지능, R은 로봇, C는 클라우드. 뒤에 있는 버스는 유니버스. 그래서 아크버스라고 붙여놓고 즉 새로운 기업. 우리나라의 무려 이 메타버스 시장이 317조입니다. 전 세계 4천조의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즉 무궁무진한 거예요. 여기에 이미 승부수를 던졌죠. 전 세계 유명한 로블록스가 있기도 하고요. 저희는 3년째 하고 있는 호텔킹이라는 호텔 왕 일종의 이제 게임 형태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한번 한국 정부 입장을 볼까요? 정부가 2025년까지 49조를 투자하겠다. 근데 먼저 1차 2조 6천억을 먼저 선투자를 했죠. 이제 전차 3년에 걸쳐서 49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약 500개 기업,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메타버스에 이미 뛰어든 거고요. 은행, AR과 VR을 접목한 메타버스 영업점. 모든 은행이 이제 메타버스에 관심을 갖는 거고요. 이미 페이스북은 이름이 사라졌죠. 메타 플랫폼으로. 페이스북이 약 3년 동안에 40개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5년에서 10년 후를 보고 메타버스를 하려고. 그러던 중에 뭐가 왔냐?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코로나가 오니까 전 세계인이 온라인에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플랫폼에 익숙해져 있고 비대면 시대니까 바로 이제 이름 바꾸면서 바로 내놓죠. 왜? 훈련 준비가 돼 있으니까. 미처 준비가 안 된 예를 들면 카카오는 블록체인이 잘 돼 있죠. 넷마블은 게임으로 유명하죠. 이 두 개의 기업이 동맹을 맺었죠. 뭐를 하려고? 메타버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벌써 현대그룹은 신년회를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없으니까 정의선 회장님이 메타버스에 떠서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이 가상공간으로 들어와서 신년회를 하는 거고요.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부터 판매까지 모든 것들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SK가 우리나라의 4대 이 거래소에 투자한 기업들이 SK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 많이 이제 투자가 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방탄소년단 BTS 즉 NFT. NFT는 뭐냐면 난 펀지블 토큰,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 즉 방탄소년단의 음악에만 쓰여지는 토큰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의 두산 베어스 프로야구 선수나 이 선수의 플레이 영상, 사진 영상을 NFT와 여기에 쓰여지는 토큰. 그리고 전 세계 4천조의 시장 나이키나 아디다스에 쓰여지는 NFT. 아디다스는 그 짧은 시간 내에 270억의 순이익을 남길 정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 디즈니, 뉴욕의 자유여신상, 유튜브, 그 다음에 MBC의 복면가왕, 신봉선 씨. 뭐 아마 그 웃음을 입을 너무 이렇게 굉장히 크게 벌리고 웃는 그 사진이 340만 원의 NFT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기도 하고, 유재석 씨. 뭐 예를 들면 유퀴즈랄지 무한도전이랄지 CU마켓이 제페토 가정 공간에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천향대학교나 숙명여자대학교가 신입생 환영회나 이제는 축제를 못 즐겨요. 가상 공간에서. 건설업계 최초로 롯데건설이 메타버스에서, LG전자가 TV 세탁기 냉장고를 가상 공간에 넣어놓고 그 안에서 마음껏 즐기게 만들고 기부를 하겠다. 수익은. 자, 지금 최근에 핫한 뉴스 중에 하나죠. 주식 메타버스 관련주, 이걸 ETF라고 불러요.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 메타버스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무려
삼성 미래에셋에서 3일 만에 1,000억 이상의 이와 같은 자산이 몰릴 정도로 최근에 핫한 기사 내용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전 세계적인 기업의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흐름,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죠. 지금 3년째 뭐를 가지고 있냐면 호텔킹이라고 해서 이 가상 공간에서 두바이에 있는 호텔을 그 안에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손님을 맞이하고 아니면 손님이 오기 전에 빗자루질을 하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뭐가 나오냐? KOK 토큰이 나오는 거죠. 늘 가치가 있는 곳은 뭐가 붙냐면 프리미엄이 붙어요. 늘 가치가 있는 곳은 저희가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죠. 만약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서울 시내에 2년 전에 아파트를 1억에 분양을 받으신 거야. 그런데 2년이 지나서 오늘 내 아파트를 내놓았더니 100배가 오른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럼 100억입니다. 저희가 약 2년 전에 이 호텔킹을 어떤 분은 50만 원대, 어떤 분은 몇백 대, 이때 이미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50만 원이 그때 500불이 이미 46,000불이 넘을 정도로 거의 5천만 원, 즉 거의 100배 정도의 현재 프리미엄이 붙어져 있는 거죠. 거기에 2년 전에 이 KOK 토큰을 내가 가상 공간에서 빗자루질을 했더니 이 KOK에서 토큰이 나와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토큰의 가치가 44배가 상승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현재 우리 여성분들이 많은데 집에서 빗자루질을 하실래요? 가상 공간에서 빗자루질을 하실래요? 허리도 안 아프시잖아요. 마치 별로 좋은 예는 아닌데 고스톱 게임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고스톱이 현실에서 가능하죠. 현금이 오고 가죠. 근데 우리가 휴대폰으로도 가능하죠. PC로도 가능하죠. 근데 이 고스톱 게임의 가장 큰 단점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승만 있는 게 아니라 패가 있겠죠. 그럼 상대에게 내가 점수를 줘야 되겠죠. 또 하나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패가 없고 승만 있는 거예요.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해요. 그럼 이 자리에 계실 이유가 없죠. 저녁에 잠도 잘 이유가 없죠. 그 시간에 계속 불쑥 즐기시면 되잖아요. 왜? 할 때마다 숫자는 쌓일 거고 패가 없으니까. 그리고 현금으로 합법적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면. 근데 저희는 가능하죠. 왜? 그리고 할 때마다 쌓여지죠. 패가 없으니까. 그리고 KOK 토큰으로 주는 거니까 거래소로 넘겨버리면 현금화가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대기업에서는 나는 유저에 거의 불과하고요. 저희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즉 기회가 있냐 없냐 그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기회를 전 세계 이미 메이저 기업부터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메이저 기업들이 지금 여기에 승부수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냐 없냐? 있다. 굉장히 큰 기회가 있다. 벌써 2년 전부터 이와 같은 저희 호텔왕 이걸 가지고 막대한 수익을 계속 올리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KOK가 만들어져 있는 이제 메타버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디움의 핵심 기술을 두 가지만 오늘은 좀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중에 머지리티라는 게 있어요. 머지라는 얘기는 합치다, 리티는 리얼리티, 즉 사실을 합쳐놓은 기술. 여기에 쓰여진 것이 아까 4차 산업혁명 제가 6가지 말씀드렸죠. 그 중에 인공지능 AI 그리고 IoT AR 이 세 가지 기술이 쓰여진 게 여기 있는 머지리티예요. 자, 이 세 가지 기술을 가지고 이제 뭐를 할 수 있냐면 SNS. 그동안에는 거의 SNS가 모바일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바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공감하고 소통하고 공유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를 쉽게 할 수 있냐? 쇼핑. 이제 그동안의 쇼핑과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이와 같은 휴대폰으로 딱 비춰버리면 이 사물을 인식을 해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제품이 최저가가 어딘가를 찾아줘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상품의 정보가 입체적으로 뜨죠. 그러면서 결제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이제 이 쇼핑의 문화가 바뀌는 거죠. 당연히 이 SNS에 이제 문화가 바뀌는 거죠. 선두주자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열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와 같은 게임까지
그리고 교육까지. 지금 최근에 이제 교육에도 물론 메타버스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이제 활용을 합니다. 많이 변하고 있죠. 그리고 더 멋있게 이제 데코레이션까지 이거를 저희는 이제 머지리티라고 부르고 있고, 이와 같은 또 머지리티를 이용해서 이 휴대폰으로 자 이거를 딱 비춰버리면 아까 쇼핑도 편리하게 됐지만 이와 같은 지금 이 포인터를 가상 세계로 보내버려요. 메타버스 안으로. 현실에 있는 거를 이제 가상 공간으로 보내서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안에서 동시에 뭐가 이루어지냐? NFT까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저희가 메타버스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이 NFT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분명히 저희 지금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어디도 없는 새로운 이 기술이 이제 머지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어차피 오시지 않으셨어도 조만간에 이웃집에서 아마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이 머지리티와 돼 있는 SNS를 이제 같이 우리 콕톡을 사용해라. 그동안의 쇼핑 이제 새로운 더 나은 기술, 더 나은 서비스, 더 나은 혜택이 있는 곳 아마 이제 많이 알려질 겁니다. 좀 빨리 만나서 기회가 있느냐 아니면 기회가 적냐, 이제 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잘 오셨다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분명히 이제 만나실 거예요. 자, 저희 머지리티가 있고요. 또 이와 같은 걸 언론에서 뉴스에 보도가 이제 되어져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실제로 이제 아마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영상을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기술이 있어요. MDL. MDL은 Medium Distributed Ledger라고 해서 이 미디움에 분산된 장부예요. 블록체인 기술에 다시 말씀드리면 블록체인 기술, 미디움이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자, 이 의미는 어떤 업무든 좀 빠르게 만드는 거. 예를 들면 결제 혹은 금융, 뭐 유통.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이 가장 큰 취약점이 뭐냐면 뭔가 처리되는 속도가 늦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는 트랜잭션 per second, 즉 초당 처리되는 속도, 초당 전송되는 속도, 이거를 TPS라고 불러요. 근데 비트코인은 초당 약 7건 정도가 처리가 가능한 거죠. 이더리움은 약 한 23건 정도 처리가 가능한 거죠. 그에 반해 저희는 초당 최소 15,000건 정도가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1초에 15,000건이 처리가 가능한 거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이거를 저희는 전 세계의 최고 성능으로 국제 공인 인증에 이미 성공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즉 객관적인 자료죠. 그러니까 최소 15,000, 때로는 3만, 그리고 10만까지 이미 기업은 이제 100만에 현재 이제 도전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나와져 있고요. 자,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냐? 우리 왜 고속도로 하이패스 딱 통과되면 결제되는 거 있죠? 한국도로교통공사. 저희 기술을 사용하는 거죠. 잘 알고 계시는 국토교통부, 그리고 금융결제원, 조폐공사. 조폐공사는 이런 또 기사화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미디움, 한국조폐공사, 블록체인, 수행기관으로 낙찰. 여기에 참여했던 업체가 16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근데 16개 업체 중에 주식회사 미디움, 오너 김판종, 낙찰가까지 이미 언론에 객관적인 이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려대학교나 단국대학교나 혹은 서강대학교나 대기업이죠. 삼성, LG, SK, IBM, 한화그룹, 뭐 하나은행 등등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MDL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다. 자, 어찌 보면 좀 공신력이 있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래도 정부기관에, 즉 굳이 내가 검증하지 않아도 이미 정부에서, 기관에서 전문가들이 검증을 해놓은 내용이잖아요. 참고하시면 분명히 이제 믿음이 있을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인구 4위거든요. 인도네시아에 스마일 홈쇼핑이라고, 그 홈쇼핑에서 저희 미디움의 MDL, 블록체인 기술이 이미 특화되어 있는 여기에 KOK 토큰으로 결제를 하겠다.
즉 이제 제휴가 되어져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고,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올해 히트 상품으로 저희 미디움 KOK가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 이제 내용입니다. 대상.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조선일보를 참고하시면 이미 인기가 있었던 히트 상품으로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져 있기도 하고, 작년 연말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각 분야의 그 대상을 시상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블록체인 분야의 대상을 저희 미디움 오너인 김판종 CEO죠. 예. 미디움이 블록체인 분야의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자, 이제 KOK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까지는 미디움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기술과 시대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디움의 메타버스 플러스 NFT를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이제는 KOK가 그동안 이제 준비해놨던 이 플랫폼이 있는데, 우리 한류 문화 디지털 컨텐츠를 갖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 한국이 게임을 굉장히 잘 만들죠. 거의 뭐 전 세계 게임 시장의 약 50% 정도를 한국에서 내놓는다고 그래요. 근데 게임을 즐기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근데 막대한 수익은 이제 구글이 실제로 가져가는 거고요. 자, 역시 한국이 정말 음악성도 뛰어납니다. K-팝의 열풍이 대단히 많죠. 유튜브가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역시 영화 드라마 잘 만듭니다. 뭐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기생충, 작년에 미나리, 윤여정 씨가 여우 조연상을 받을 정도로, 작년에 오징어 게임, 지옥, 그리고 현재는 지금 우리 학교는 이 드라마가 현재는 이 오징어 게임이 약 1억 2천만 가구가 전 세계에서 시청을 했는데 뛰어넘었어요. 오히려 뛰어넘었어요. 근데 이 수익은 누가 가져갑니까? 넷플릭스, 그리고 디즈니, 역시 애플. 디즈니는 월정료를 14,500원을 받다가 17,000원으로 높였고요. 넷플릭스는, 그리고 디즈니는 9,900원이에요. 자, 애플은 6,500원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 기업 광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의 컨텐츠를 6,500원이 아니라 650원을 받아도 혜택이 우리가 더 큽니다. 단지 여기는 브랜드 가치가 있고, 즉 인지도가 있고, 이미 유저가 이미 확보가 많이 되어져 있고, 저희는 유저를 만들어가고 있고, 아직은 우리가 컨텐츠가 부족한데 앞으로 좀 더 컨텐츠를 채워야 되고, 유저가 확보가 되면 컨텐츠는 당연히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을 내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저희가 부족함이 있어요. 하지만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는 여기보다는 혜택이 훨씬 크다. 비교가 안 되죠.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넷플릭스가 지금까지 한국에 총 투자된 금액이 7,700억. 그 중에 6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갔다고 그래요. 오징어 게임에 투자된 금액이 253억. 근데 약 한 달 전에 1조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정도로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에도 사실은 일정 부분 도움은 됩니다. 배우나 제작자 입장에서 253억을 목돈으로 투자를 해주었으니 최소한 뭐 PPL 광고나 뭔가 걱정 없이 촬영에 몰두할 수 있죠. 또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이정재라는 탑스타를 만들어놨죠. 국가 이상은 높아졌죠. 뭐 독점으로 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런 안타까움은 있지만 분명한 건 전 세계에 우리 한류 이 문화 컨텐츠가 대단하다. 또 K푸드가 인기가 많죠. 그 치킨의 종주국 미국에서 홍콩의 교촌 치킨이 1위를 할 정도로, 그 빵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우리 한국의 파리바게시 대단합니다. 전 세계 K푸드, 또 기생충의 그 영향으로 짜파구리가 K푸드에 어마어마한 현재 매출이 일어날 정도로 우리 한류의 K푸드도. 자, 또 하나, 우리 한국의 영주 호미가 호미로서 가장 유명한 호미거든요. 영주. 왜냐? 이 호미질을 해도 팔이 안 아픈 거예요. 인체 공학적으로 잘 휘어져 있어서. 전 세계인들은 꽃삽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팔목이 아프잖아요. 물론 농촌 드라마에 호미가 나오면서 아마존에서 판매가 1위가 되기도 하고, 선비들이 사극 드라마에 갓을 쓰고 나오는데 그 갓이 판매가 1위가 되기도 하고, 오징어 게임에 달고나나 도시락이 나오는데
그 빈 도시락이 약 5만 원, 50불 정도에 판매가 됩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이미 준비되어 있는 해외에 이 플랫폼이 수익을 다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KUK에서 이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이미 전 세계에 한류의 매니아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저희 플랫폼을 이용하면 저희에게는 큰 혜택이 있죠. 분명히 이제 뭔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미 분명한 건 한류의 문화가 전 세계에 인기가 있다라는 거고요. 만화 종주국이 일본이었잖아요. 근데 이 일본을 우리나라의 카카오 재팬 그러다가 카카오 피코마로 회사 이름을 이제 바꿨습니다만 무려 3천만 명의 웹툰 유저가 만들어져 있어요. 또 하나는 일본이 드라마 인기 순위를 10위까지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근데 그 중에 9개가 한국 드라마예요. 9위 하나만 일본 드라마예요. 그 일본마저도 웹툰도 그렇다라는 거죠. 미국이나 프랑스 웹툰 1위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웹툰. 이제는 자꾸 웹소설로 또 많이 가죠. 즉 이제는 만화책이 사라지고 있고 소설책이 사라지고 웹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즐기는 뭐 SNS 광고 저희가 아까 인도네시아의 제휴 뭐 대만의 피다로또와 제휴가 돼서 저희 KUK 토큰으로 사용처 아마 앞으로는 많은 제휴가 뭐 회사에서도 좋은 소식이 아마 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딘가에 또 하나의 제휴가 이제 되어질 곳 그러면 자꾸 이제 뭔가는 저희들에게 환경은 더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이거는 이미 언론에서 넷플릭스 관련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90%가 넷플릭스 미국 본사로 가고 있고 한국에는 10%만 머물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가 되겠고요. 자 여기는 구글과 애플이 때로는 갑질 그리고 수수료를 30%를 소비자가 이제 부담을 하는 무료로 이용을 하게 하다가 갑자기 유료로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기사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가 그동안 이용했던 플랫폼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아마존, 페이스북, 유튜브,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 뭐 옥션, 지마켓, 뭐 굉장히 많죠. 지금까지 이용했던 곳. 이제 저희 KUK 플랫폼이에요. 차이점은 뭐냐? 여기는 수수료가 좀 30%.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저희는 수수료가 약 5에서 15%. 여기는 결제수단이 거의 다 한화 내지는 신용카드죠. 저희는 결제수단이 저희는 KUK 토큰이에요. 즉 KUK 토큰을 이미 화폐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는. 제가 서두에 아이러니하게 현재 나와 있는 암호화폐의 3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를 말씀드렸냐면 사용처, 생태계 쓰여질 곳이 지금 거의 다가 없다. 자, 있다 해도 그러니까 있다 해도 각 그 분야에 그냥 그 특화되어 있는 그 분야에만 쓰여지죠. 저희는 저희는 멀티플레이어죠.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쓰여지는 그 분야가 많은 곳에 최적화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3번째. 여기는 거의 나에게 되돌려주는 게 마일리지를 준다죠. 굉장히 미미하죠. 거의 없죠. 근데 저희는 마일리지 적립 보너스를 약 50에서 거의 100%죠. 심지어는 이벤트가 있을 때는 200%까지도 있죠. 뭐 300%, 400%까지도 있었던 적이 있어요. 뭐 정관장, 안마의자 브라움스, 뭐 코리아나 화장품, 뭐 홍삼중에 한삼인, 뭐 어떤 이런 구찌 명품 백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전부 다 소비 지출로 끝났던 것이 분명히 여기서 내가 지출인데 나에게 다시 200% 되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죠? 구찌 우리 명품백이 약 한 280만 원 정도 했거든요. 200% 내가 되돌려 받으니까 560만 다시 되돌려 받는 형태가 되겠죠. 뭘로? 적립 보너스로 KUK로. 그래서 결제를 KUK로 하고 다시 나에게 KUK로 적립을 시켜주면 저희는 채굴 방식이니까 200% 다시 채굴해서 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와 같은 걸 할 수 있는 내용을 어디가 가지고 있냐는 얘기죠. 없잖아요. 저희밖에 없잖아요. 이게 차별성이에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현금이라면 혹은 그와 같은 토큰의 원가에 부담이 된다면 할 수 없겠죠.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실력,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채굴되는 원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사용자에게, 유저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제가 서두에 아까 중간에 넷플릭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도 영화가 있어요. 영화 약 한 2,500원 남짓 KUQ로 결제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시간 나에게 이미 결제했던 2,500원 남짓 100% 나에게 마일리지로 적립이 잡힙니다. 채굴해 주는 거죠. 그럼 나는 이 영화가 무료가 되겠죠. 무료잖아요. 200%일 때는 내가 100% 이미 200% 이익을 보는 거죠. 무료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경쟁 상대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이거를 잘 믿지를 못하죠. 자, 우리 처음에 카톡 나왔을 때 아마 처음에 잘 못 믿었을 거예요. 왜냐? 그때 이미 우리가 알만한 이동통신 3사가 약 10원에서 20원 유료 문자일 때예요. 근데 어느 날 이름도 없는 이 카카오라는 회사가 무료로 문자 서비스를 주겠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당연히 별로 없죠. 근데 혹시 이 자리에 카카오 임원이 오셔서 설치하는 방법, 사용 방법 알려주셨어요? 우리 옆에서 누군가가 입자랑으로 소개를 했죠. 소개했다고 뭔가 또 뭐 혜택 준 거 없죠. 단지 무료, 편리함 이건 있었었죠. 저희는 우리도 똑같이 처음에 이 회사를 소개하면 당연히 못 믿겠죠. 이름이 없으니까, 인지도가 없으니까, 아직은 브랜드가 가치가 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입으로 우리 카톡을 사용했듯이 똑같이 믿을 사람이 필요하죠. 이거 충성 유죄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현재 저희 회사가 뭔가 혜택을 이렇게 드리면서 또 막대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서 유저 모집이에요. 그럼 저는 믿겠죠. 저는 믿을 거니까 저는 나오자마자 사용을 하고 보여주면서 우리 처음에 카톡을 얘기를 했듯이 뭔가 소개를 하면 저희는 혜택이 있는 거죠. 나에게 엄청난 기회가 있는 거죠. 자,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플랫폼이 자기는 어떤 이익을 거의 독식을 했다면 저희는 공유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거의 그냥 일반 플랫폼, 저희는 블록체인화 되어 있는 컨텐츠 플랫폼. 블록체인은 위조 변조가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이처럼 이미 한류 문화가 굉장히 전 세계에 매니아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 시대에 맞게 사실 저희 KUK 2019년 10월에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코로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사실 이렇게 좀 이슈화가 되면서 오히려 비대면 시대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도 분명히 잘 되는 분야가 있어요. 상당히 지금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양극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개인 간의 빈부의 양극화, 비즈니스 간의 양극화, 잘 되는 비즈니스, 어려워하는 비즈니스, 국가 간의 양극화, 지역 간의 양극화. 우리는 한 번쯤 잘 이제 선택 판단을 해봐야 될 내용이고, 다행스럽게 우리 KUK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런 양극화 속에서 이제 5% 속에 분명히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고요. 제가 이 뉴스는 뭐냐면 전 그 기업부 장관 이제 박영선 장관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뉴스에서 한 내용이 있어요. 유튜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의 플랫폼 회사들이 거의 뭔가 이익을 공유하지 않고 거의 현재 지금 독식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우리 유저들은 그 기업이 성장하는데 많은 지대한 공로를 갖고 있어요. 물론 내가 필요하니까 이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와 같은 그 기업이 이익을 공유하고 나누고 상생, 즉 기업도 좋고 이제 우리도 좋은, 유저도 좋은, 이걸 서로 협약, 규약을 해서 이제는 뭔가 이익을 서로 나누자. 그런 기업이 지금까지 있었던 플랫폼 이 기업을 능가할 수 있는 차세대 모델이다. 이거를 프로토콜이라고 부르죠. 이걸 프로토콜 경제라고 부르고 있고, 그래서 분명한 건 나누지 않는 기업보다 우리들에게 뭔가 기회가 있고 나누는 기업이 분명히 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는 프로토콜 경제를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 내용이 뉴스 이제 보도가 되어져 있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같이 아울러서 이 영상 또한 뭐냐면 SBS에 꾼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꾼. 그 꾼이라는 프로에
이제 우리 이 박정호 박사님이 이 경제 분야에 굉장히 좀 그 박식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작년 연말 마지막 주 일요일 날 쌤과 함께라는 프로에서 앞으로 미래를 뭔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어떤 경제 전문가로서 그날 TV에 한번 방송하는 거를 봤었는데 이제는 경제 전문가가 없다. 왜냐? 경제 전문가가 과거에 뭔가 예측을 했는데 코로나를 예측을 했냐? 전혀 예측을 못한 것이 지금 딱 떨어졌다 그거죠. 그럼 앞으로도 어떤 일 어떻게 있을 줄을 모른다. 앞으로도. 그 내용이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꾼이라는 프로는 이제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 전에 방송을 했는데 이 방송이 뭐냐면 이제 20세기의 기업, 20세기의 기업은 거의 제품과 서비스가 거의 다 유료다, 유료. 근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이와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아마존, 애플, 구글, 뭐 페이스북,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이 이제는 무료로 가는 거죠. 무료. 근데 이제는 21세기 중반이 되면서 이제 무료만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독일의 베를린 기업, 유럽의 기업들, 그리고 이스라엘 기업,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지금 뭐를 준비하고 있냐? 뭔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준비된 게 뭐냐면 현재 이 무료 그 이후 단계, 그 다음 단계는 그 안에는 유저들을 그 안에 계속 머물게 만들고 그러려면 이 투자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유저들에게 뭔가 혜택을 줘야 될 텐데 그게 뭐냐? 그 대안이 코인을 만들어서 코인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시 보상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마음껏 머물고 뛰어놀 거다.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3년째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죠.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다른 기업들은 이제서야 지금 준비를 하는데 그러려면 그 안에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이 컴퓨터의 최고의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플랫폼을 만들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각기 전문가들. 저희는 전문가들이 모여져서 본인의 분야에 현재 알차게 잘 만들어져 있죠. 계속 지금 성장해가고 있는 단계죠. 그 영상인데 다음에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좀 안타까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 그 사이트가 월 방문자 수가 1000만 명이 넘었어요. 결국은 유저가 그 기업의 이제 자산을 높이 평가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 기업에서 욕심을 낸 거죠. 그래서 독일 기업이 4조 7천억에 이제 인수를 했죠. 매각을 한 겁니다.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유저 한 명당 47만 원을 평가받은 거죠. 이처럼 현재는 유저가 그 기업의 가치. 저희 이제 더나인 컴퍼니를 좀 페이먼트를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더나인 컴퍼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GV 영화관이나 뭐 맥도날드, 롯데리아, 뭐 버거킹, 뭐 프로야구장, 프로농구장 뭐 등등의 뭐 제주도에 뭐 16개 호텔 등등의 현재 무인 결제 시스템 키오스크를 이미 많이 설치를 해놨어요. 한 15년 정도 된 기업이거든요. 근데 저희 기업과 이제 서로 인수합병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왜? 저희 KOQ 결제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암호화폐가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었죠? 결제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즉 처리되는 속도가 늦은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불편하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얼마 전에 단톡방에 올라온 걸 아마 우리 기존 프론티어님들은 확인하셨을 거예요. 키오스크를 딱 눌러놓고 결제 우리 버튼만 딱 누르면 누름과 동시에 영수증이 실시간 나옵니다. 결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 본사 입장에서는 강남에 약 한 1000여 개 프랜차이즈점을 중심으로 이제 결제할 곳이죠. 이걸 별도로 또 더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이 되겠죠. 우리 현재 그 영화나 우리 웹툰 플랫폼이 100% 정도를 다시 마일드로 적립 보너스를 현재 누적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적립을 시켜주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여행을 가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호텔 필요하죠. 또 렌터카도 필요하죠. 식당도 필요하죠. 입장권도 또 발권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저희 KQ를 결제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강남에 또 프랜차이즈에 어떤 식당이랄지 여기에 KQ를 결제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현재 플랫폼처럼 똑같이 100%를 다시 되돌려 준다면 나는 제주도에서 한 달 동안 무료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럼 안 쓸 수 이유가 없겠죠. 입소문이 빨라지겠죠. 지금은 기회가 있죠. 앞으로 그걸 할 거니까. 모를 때 우리는 뭔가 기회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회사는 발표가 되어져 있고 심지어는 우리는 눈으로 확인도 했고, 자 이처럼 페이먼트 결제로서 또 최적화가 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러려면 KQ 토큰이 있어야죠. 있어야 상호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기업은 팔지를 않아요. 팔지를 않아요. 오직 개인 간의 거래소에서 개인 간의 거래를 해서 내가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채굴을 해서 참여자들에게 채굴 해서 실시간 드리는 거죠. 총 발행된 숫자가 50억 개예요. 그 중에 15억 개만 우리들에게 다 채굴해서 지급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냥 KOK는 끝나는 거죠. 토큰을 드리는 거는 끝나는 겁니다. 이제 몇 년이 갈지는 모르죠. 뭐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그거는 명확히는 모르나 분명히 15억 개가 끝나는 시점은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회사 보유분 뭐 소각에 쓰여진다랄지 35억 개를 그 다음에 회사 거를 채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부터 먼저 15억 개를 먼저 채굴해서 이제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해에 이미 벌써 뭐 5억 개, 4억 개 남짓 벌써 이제 채굴이 되었기 때문에 9억 개 정도는 현재 채굴이 이제 되어졌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럼 불과 이제 뭐 많아봐야 한 6억 개 남짓 이제 남아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남아있는 수량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또 일정 시간은 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ICO 팔아버리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가격이 하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가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그 사람에게 수많은 숫자를 팔았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한 80% 팔아버렸어요. 이 코인 토큰을 만든 입장에서는 목돈을 당연히 쥐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팔아버리면 가격은 떨어지죠. 이거를 방지하려니까 락을 걸어놓죠. 몇 프로만 팔게 한다랄지 불편해지죠.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락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없이 그거를 충분히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정책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15억 개가 채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 이제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저희 KOK 토큰을 개발한 최은규 박사님 개발자예요. 삼성 SK에서 또 상무 전무로 엔비디아라고 지포스 그래픽 카드거든요. 현재 전 세계 7위 기업이에요. 현재 그 전 세계 7위 기업의 연구소장을 하셨던 그 정도의 이 컴퓨터 분야의 즉 블록체인 분야의 대단한 실력가이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 미디움의 CEO죠. 김판종 이제 의장님. 저희는 참여 증명 방식이라는 채굴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세상에 선보이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발행. 뭔가 발행 찍어내놓고 유통하는 거. 우리 화폐처럼. 하나는 그때그때 나오는 거. 채굴 방식. 또 채굴 방식도 저희처럼 참여 증명 방식이 있는가 하면 뭐 지분 방식, 어떤 작업 증명 방식 이와 같은 게 있는데 비트코인하고 잠깐 한번 비교를 좀 해드리면 저희와 비트코인은 일단 채굴이 되려면 사양이 좋은 컴퓨터가 첫 번째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시간도 오래 걸리죠. 앞으로 채굴돼서 나올 것이 이제는 10%밖에 남아져 있지 않죠. 두 번째는 당연히 채굴이 잘 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전기세 부담이 크죠. 근데 우리는 전기세 부담이 우리 개인들에게 없어요. 우리는 실시간 이와 같은 참여 증명 방식에 있어서 회사도 큰 부담이 없이 채굴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도 큰 부담이 없이 우리들에게 어떤 이런 또 하나의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재원의 부담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미디움과 KOK 개발자를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 이런 블록체인 경제를 저희 최은규 박사님이 이제 집필을 하신 책인데 책을 좀 읽어보시면
아마 굉장히 많은 이제 도움들이 이제 될 겁니다. 자, 구글이 선정한 전 세계 미래학자 중에 1위로 선정된 분, 미국의 미래학 연구소가 있어요. 다빈치라고. 그 연구소 소장님도 하시고 토마스 프레이라는 미래학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 중에 한 분이죠. 제3의 물결 엘빈 토플러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지금은 이제 뜨고 있으신 이제 그런 토마스 프레이라는 분인데 저희 회사에 기술 고문으로 합류하셨어요. 아마 많은 기업에서 로보콜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좀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에 비하면 저희는 사실은 거의 구멍가게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아직은 그렇게 크지 않는 이 KOK를 선택했는가를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과 철학 그리고 방향성이 맞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기업에 뭔가 조언을 해주면 미래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예요. 아마 뭐 당연히 저희 KOK로 뭔가 계약 관계가 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뭔가 분명히 그래도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대단한 분이 선택했다는 그 내용만 갖고도 이 신뢰도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제가 일부 몇 분을 이렇게 만나는 과정에 이분이 함께 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뭘 알아보냐, 뭘 더 알아보냐, 그냥 이분이 선택했으면 그냥 그거 믿고 하면 된다, 이런 분도 계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 그러든 말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한번 잘 우리 인터넷에서 잘 검색해 보시면 아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이분이 이 회사에 손을 잡았다라는 거는 이거는 다시 한번 뭔가 아마 재차 생각이 좀 아마 들 거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버클리 대학원이나 여기에서 블록체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 두 분을 또 모셔서 현재 함께 하고 있기도 하고요. 현재 상장된 거래소입니다. 현재 7군데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도 전 세계 5등 거래소 쿠코인.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비트렉스. 우리 한국에 있는 비트글로벌의 거래소. 전 세계 약 20위권 정도를 하고 있는 홍콩에 있는 지비지나 핫빛, 그리고 몽골, 베트남. 이와 같은 거래소는 알아서 본인들이 자율상장. 대부분들은 이제 회사가 조인해서 뭔가 상장 피를 주고 하는데 이제 본인들이 필요하니까 미래 가치를 벌써 알고 알아서 이제 상장을 시켜버린 이걸 자율상장이라고 부르죠. 아마 조만간에 저희가 거래소 상장은 많이 좀 쉬워질 것 같아요. 이유는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각기 국가의 화폐로 뭐 교환할 수 있는 거래소. 어떤 분들이 가끔 물어요. 국내 거래소는 언제 상장하냐? 당연히 뭐 언젠가는 하겠죠. 그렇게 멀지 않는 시간에 하겠죠. 근데 기업은 전 세계 150개 국가에 있는 우리 유저들이 이런 거래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업은 전 세계 일단 우리 유저들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저가 많은 그 국내 거래소에 점차 이렇게 상장을 할 그런 내용을 이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인마켓 캡이라고 꽤 권위가 있는 마켓이에요. 근데 이 마켓에 등재가 되려면 그래도 꽤 인지도가 있는 메이저 거래소 2군데 이상 상장이 된 암호화폐만 이 마켓에 등재가 돼요. 보통 약 한 16,000여 개 정도가 있거든요. 이 마켓에 등재된 암호화폐가 뭐 전 세계 수십만 개 암호화폐 중에 그래도 뭐 인지도가 좀 있구나라는 게 16,000여 개. 이 가운데 자기네 자체 기술, 이거를 메인넷이라고 불러요. 이 메인넷의 전 단계를 MVP, 그 전 단계를 테스트넷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저희가 전 세계 50여 개밖에 없는 메인넷이 조만간에 아마 이달 안에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거예요. 왜 어렵냐? 물론 막대한 돈도 들어가지만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술도 필요하고요. 만약에 기업이 대충 가다가 그냥 어떤 수익 그냥 이렇게 남기고 끝낼 것 같으면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고 싶어도 이제 수많은 암호화폐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만간에 메인넷을 선보여요. 아마 메인넷 전후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겠죠. 정책부터 벌써 우리 KUK 이제 바라보는 그 가치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메인넷이 없으면 토큰, 메인넷이 있으면 이제 코인. 조만간에 저희가 이제
이제 코인으로 이렇게 조만간에 이제 변하겠죠. 그런 만큼 어찌 보면 지금 먼저 선택을 하신 분들은 기회가 훨씬 더 이제 많다. 토큰일 때 만나서 이제 코인으로 이제 빛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분들로 이렇게 이 자리에 이제 오신 것 같고요. 자, 이 이제 메인넷은 사실은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굉장히 좀 이제 많지만 오늘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메인넷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흔히 건물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임차인은 내 땅에 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니까 임차 세를 내야 되겠죠. 사용료를 내죠. 근데 건물주는 사용료를 받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사용료를 받죠. 우리는 암호화폐를 이동을 시킬 때 두 가지 수수료가 있어요. 하나는 거래소가 받아가는 수수료, 하나는 암호화폐가 이동이 될 때마다 내는 가스비라고 표현을 하죠. 가스비. 뭔가 자동차가 움직일 때 가스가 필요하듯이 이런 암호화폐가 이동이 될 때 따르는 또 하나의 수수료, 이거를 사용료, 이걸 가스비라고 불러요. 근데 기존에 나와 있는 이 암호화폐가, 유명한 암호화폐들은 대체적으로 이 수수료가 좀 셉니다. 가스비가. 적게는 뭐 보통 7, 8만원, 뭐 1, 20만원, 2, 30만원 이렇게까지 돼요.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조금 보내나 많이 보내나 수수료는 똑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가스비를 뭐 거의 약 100원대 정도, 100원대.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 우리들이 일단 쉽게 이용을 하겠죠. 혜택이 되죠. 보내는데 수수료가, 가스비가 적으니까. 자, 다음에는 이 회사 입장에서는 가스비를 받아버리게 되겠죠. 이 안에 D앱은 뭐냐면 이미 이 탈중앙을 벗어나 있는 어플리케이션 앱, 그곳에서 우리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 뛰어나고 또 수수료, 가스비가 저렴하니까 이용을 하겠죠. 또 블록체인 프로젝터들, 앞으로 어떤 새로운 토큰, 뭔가 기반,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는 기술을 많이 이용을 했죠. 이더리움 기반. 저희도 현재까지는 이더리움 기반이에요. 그러면 더 나은 기술, 그리고 더 저렴한 가스비, 이와 같은 기반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럼 당연히 이용료를 내야 되겠죠. 가스비를. 기업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가스비가 우리 내부에 있는 유저의 가스비도 있지만 외부로부터도 있다라는 거죠. 이걸로 저희들에게 또 하나의 수익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커뮤니티 프리라고 불러요. 기업은 약 유지 비용만 제하고 나머지를 저희와 함께 그냥 나누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거의 다 재단이 지금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아마 메인넷이 있다고 해서 그럼 다 성공을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네 자체 거 있어도 유저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블록체인 기술이 뒤떨어지면 사용상에 또 불편하니까 또 어렵습니다. 어디에 쓰여질 건가도 중요합니다. 어디에 쓰여질 거냐, 어떻게 쓰여질 거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고요. 메인넷의 의미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좀 참 환상이다. 이거를 이의적으로 이렇게 만들래도 그릴래도 어렵다. 조금만 더 지나면 이 천장을 뚫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렇게. 조금만 더 지나면. 약 2년 전에 거래소에 처음 상장할 때 0.14달러. 오늘은 제가 그냥 1,000원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약 140원 정도. 한 번 가격이 상승할 때 10원 정도 가격이 상승됐어요. 그러더만 20원, 30원, 어떤 시점에선가 이제 100원, 300원, 500원, 1000원, 14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2000원, 3000원, 5000원, 만원 이렇게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왜? 1000원 범위 내에서 30%와 만원 범위 내에서 30%와 이건 다릅니다. 무려 이 140원이 6200원이 돼 있어요. 몇 배가 올랐냐? 44배. 4428%. 작년 한 해 동안 2200%, 22배. 전 세계 4위 했어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암호화폐를 이 랭크를 체킹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2200%로 전 세계 4위. 대단하지 않습니까? 상승률이. 자, 그러면 아마 이 방송을 듣거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44배나 올라갔으면 다 끝났네. 지금 나는 막차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이 앞에 서서 협박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막 열심히 협박하고 있잖아요. 이 안에 지금 비전이 있다고. 자, 우리 지금
이 개발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처음 시작할 때 5년 정도가 되면 이 100불 정도는 못 갈 이유가 없다. 그럼 약 10만 원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10만 원 이상의 여지가 남아 있어요. 충분히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시작할 때 240원일 때 1년 2개월 전에 240원. 근데 이때 제가 시작하고 지금은 27배가 올라가져 있거든요. 제가 240일 때 27배가 올라갈 줄 알았으면 저는 집 팔았어요. 정부가 보증을 해준다면 아마 대출을 막 받았을 거예요. 그게 정말 100% 확실하다면. 그런데 몰랐다라는 거지. 이때는 제가 이제 뭐 어떤 회사의 대표로서 제 거 뭔가 크게 좀 투자했던 아이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선은 1순위였어요. 근데 제 사무실에 우리 김복원 칠성님을 김태는 오성님이 모셔가지고 강제로 한번 이렇게 저를 미팅을 주최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큰 크기를 또 제가 특별히 큰 경험도 없고 저는 암호화폐는 저는 초보 운전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만났을 때 그러던 것이 어느 시점 되니까 딱 뭐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거 뭔가 이 안에 큰 기회가 돼. 분명히 이거는 판이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거 일을 싹 정리하고 그러면서 좀 집중을 했죠. 그랬더니 그래도 뭐 이렇게 시간 속에서 우리 이 기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점차 많이 이렇게 진행이 이제 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분명한 건 앞으로 여지가 있다. 지금 시작을 해도 누구에게나 충분히 더 큰 기회가 왜? 이제 메인넷 이제 나오잖아요. 자, 메인넷 나오면요. 아마 어딘가에서 자체 상장도 제가 볼 때는 많이 할 것 같고요. 또 회사가 어딘가에 그 유명 글로벌 메이저 거래소에 아마 조인을 하는데 굉장한 신뢰도를 갖고 상장이 많이 쉬워질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쉬워질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게 되면 가격이 상승되는 또 하나의 이제 요인이 되겠죠. 무려 4,400%가 2년 정도 만에 지금 성장이 돼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많은 여지가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자, 이걸 저는 토큰 이코노미라고 불러요. 이제 수요와 공급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이제 15억 개 남아있는 게 자꾸 줄어들죠. 처음에는 본인이 스테이킹 해놓은 거 대비 한 달에 12%를 채굴해서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9%, 또 그러다가 이제 7%, 그러면서 이제 4%.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이 3% 차이가 나잖아요. 3%. 이제 자칫 이해를 좀 잘못해서 오해가 생기는 거죠. 회사가 플랜을 바꿨다. 한국 기업은 그래서 못 믿는다. 근데 저희는 특수성이 있어요. 어떤 특수성이 있냐면 이미 남아있는 게 15억 개밖에 없어요. 또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쩔 수 없이 그걸 줄일 수밖에 없는 대신 가격은 대신 많이 상승을 해요. 자, 한번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줄어드는 게 3%에 한 달에 1년이면 36%죠. 한 달에 3%니까 1년이면, 근데 저희가 한 번 오를 때 30%까지도 오르거든요. 한 번 오를 때. 그럼 1년에 두세 차례, 서너 차례만 오른다고 해도 뭐가 더 큽니까? 숫자가 차라리 적어도 오르는 상승폭이 크면 오히려 프로테이지를 더 받아서 가격 상승이 안 되는 것보다 기회는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줄어들지만 특수성 때문에 남아있는 숫자의 또 다른 반감기 때문에 분명한 건 줄어들지만 오를 수 있는 상승폭은 커진다. 이거를 우리는 토큰 경제, 토큰 이코노미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현재 이제 그렇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즉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는 당연하고 상승되는 속도는 이제 당연히 같이 함께 올라간다.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소각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 현재 자꾸 플랫폼이든 어디든 쓰여지는 게 있잖아요. 쓰여짐에 왜 회사는 자꾸 좀 쓰여지게 만들까요? 또 자꾸 왜 혜택을 줄까요?
뭔가 혜택이 있어야, 나에게 뭔가 도움이 있어야 쓸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부 다 소각이 되죠. 그러니까 많이 쓰면 쓸수록 소각은 많이 되겠죠. 희소성이 있겠죠. 지금 현재 4차에 걸쳐서 5,800만 개 이제 소각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5,800만 개 곱하기 현재 내부 가격 6.2달러. 이걸 사실은 없앤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없앤 거예요. 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더니 어떤 우리 그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회사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더스캔에 들어가서 실제로 소각된 숫자를 확인을 했어. 그러니까 그래도 못 믿는 거야. 사실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모든 진실이고 눈으로 확인했는데도 야, 사기를 진짜 제대로 친다. 정확히 해놓고 친다. 이렇게 못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가지고도. 자, 이처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치는 거죠. 자, 저희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늘 그 강조했던 것이 4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먹튀하면 어떻게 할 건가? 지금까지 암호화폐로 먹튀한 회사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까지 같이 그냥 신뢰도가 떨어진 거예요. 두 번째, 사이트를 닫아버리면 어떻게 하지? 말 그대로 잠궈버리면? 왜? 우리는 내가 스테이킹 맡겨놓은 거를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해지를 할 수 있거든요. 마치 은행처럼. 은행 내가 원금, 예금을 했어요. 내가 해약하기 전까지는 나오잖아요. 저희도 스테이킹을 했어요. 내가 해지하기 전까지는 월 약 평균 4%, 3에서 5%거든요. 약 3에서 5%. 그러면 내가 해지하기 전까지는 나오는 거예요. 해지하면 은행도 안 나오죠. 해약하면 우리도 안 나오죠. 그럼 사이트를 잠궈버리면 해지를 못하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 법률적인 거. 법률적인 요소. 이것도 불안하잖아요. 자, 네 번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 4가지가 해소가 된다면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전 해소가 다 돼 있습니다. 자, 먹고 튀려면 먹고 튈 것이 있어야죠. 35억 개 없죠. 이 가치를 우리가 계속 높이죠. 회사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우리 유저들에 의해서 가치가 높아지죠. 35억 개가 10만 원이 되면 얼마입니까? 350조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사이트는 왜 잠그죠? 지금까지 잠궜던 기업들을 보면 부담스러울 때,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 어떤 수익을 내서 드리기로 했는데 재원이 안 되는 거야. 신규 매출이 들어오다가 못 들어오면 끝나는 거죠. 사이트 잠궈버리죠. 자, 세 번째, 법률적인 요소. 늘 우리가 불안했던 게 뭐죠? 어떤 금융다단계, 불법 뭐 어떤 이런 다단계, 뭐 피라미드, 아니면 뭐 유사수신, 뭐 폰지 사기 이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저희 말끔히 해소됐죠. 이번에 이제 정책이 변화되면서 그 중에 하나는 말끔히 해소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이원화 정책으로 해서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떨어져도 약간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게 정책이에요. 이원화 정책. 이원화 정책은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내부 가격도 있고 거래소 가격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부 가격은 거래소 가격이 올라가면 즉 유저들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내부도 올라가죠. 자, 내부 가격은 왜 결정이 돼야 됩니까? 그래야 내가 결제하는데 몇 개를 결제할 것인가 기준이 생기죠. 또 하나는 내가 매일매일 채굴을 받는데 이 가격 기준이 있어야 몇 개가 채굴되는지 숫자가 파악이 되겠죠. 자, 거래소. 거래소는 우리 내부보다 가격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죠. 거래소는 유저들에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자, 거래소 가격이 내부보다 높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죠. 내가 6.2달러에 받아서 6.5달러에 내가 판매하는 거니까 시세 차익이 생기죠. 근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죠. 자, 예를 들면 내가 6.2달러로 받아놨는데 3.2달러가 돼버린 거야. 그럼 나는 내가 현금이 급하면 3.2달러에 내가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떨어질 일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최근에 주식부터 지금 암호화폐가 전부 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죠. 거의 뭐 50%만 이렇게 떨어져 있죠.
왜 그렇습니까? 미국의 FOMC 달러를 뭐 긴축을 시키고 지금 이것 때문에 그렇죠. 뭐 양적 완화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거기에 잠시 잠깐 우리도 영향은 조금 받아요. 영향은 좀 받아요. 그런데 계속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지는 않아요. 많이 떨어져봤자 10% 범주.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거래소가 5.2달러야. 그런데 우리 내부는 6.2달러예요. 근데 내 지갑에 스테이킹을 할 때 암호화폐 4가지를 맡겨놓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KOK. 이 네 번째 KOK. 자, 거래소가 KOK 가격이 더 높으면 이때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테더를 이용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KOK를 이용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5,200원을 5,200만 원치를 샀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하려고 150개 국가에 있는 이 우리 프론티어들이 자기 지갑에 스타이킹을 하려고 5,200만 원을 사서 그 숫자를 그대로 내 지갑으로 보내면 내부는 6.2달러니까 6,200만 원을 맡겨놓은 걸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원리가 여기서 적용이 돼요. 자, 시장의 원리는 뭐냐?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고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격은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150개 국가에서 우리 여기에 스테이킹을 할 사람들이 이때에는 본인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KOK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지. 많아지니까 떨어지다가도 어느 시점에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저지선, 저항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물죠. 그러다가 다시 유저들에서 올라갈 수도 있죠. 이제 즉 뭔가 저지선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계속 떨어질 이유는 없다라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원화 정책입니다. 물론 뭐 쓰여지는 거, 안정적인 거 이런 내용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유저 늘어나는 거 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원화 정책에서 떨어지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제 KOK 토큰이 가치가 상승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제 메인넷이 있고요. 전 세계에 말씀드린 대로 50여 개밖에 없는 메인넷. 두 번째, 저희가 최고의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MDL이라는 최소 15,000 TPS 이상. 자, 세 번째, NFT에 우리 KOK 토큰이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NFT, 난 펀지블 토큰. 어디에서? 우리 머지리티에서 메타버스와 함께 동시에 NFT가 동시에 구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NFT의 최적화. 자, 또 우리 게임의 최적화. 전 세계 가 뭐로 시작하는 게임 코인이 있어요? 거기보다 거래량이 저희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유틸리티죠.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쓰여질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예요. 자, 또 볼까요? 결제의 최적화. 아까 미디움페이 말씀드렸죠. 결제의 최적화. 결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실제로 우리 한류 문화 컨텐츠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키오스크는 앞으로 쓰여질 곳, 제휴되어 있는 곳. 자, 글로벌 그래도 계속 상장을 하겠죠. 당연한,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럼 당연히 토큰의 가치가 당연히 상승이 되겠죠. 저는 생태계를 갖고 있죠. 생태계가 더 넓어지겠죠. 아마 앞으로 어떤 이런 호텔에도 쓰여지는 걸로 우리 송감용 그 팔성님 어제 강의를 보니까 거기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현재 한류문화 컨텐츠 말씀드린 미디움, 페이, 제휴, 즉 생태계가 있다. 앞으로 더 확장이 된다. 아까 소각정책 중에 하나가 우리 커뮤니티 풀도 있거든요. 가스비로 뭔가 수익의 재원이 되는 여기에 커뮤니티 풀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참여를 하시면 숫자가 이제 숫자로 고정이 돼서 이렇게 계속 나오는 또 하나의 정책이 있는데 이거는 안내하신 분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시도록 하고요. 자, 토큰 이코노미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 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저희가 메타버스에 최적화가 돼 있죠. 현재는 우리 호텔킹에서 물론 쓰여짐에 따라서 당연히 인기가 있으니까 인지도가 있으니까 우리 호텔킹도 올라갔지만 KOK 토큰도 올라갔고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머지리티에서 이 KOK를 가지고 NFT와 함께 그 안에 메타버스를 동시에 구현이 되면 당연히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메타버스의 최적화. 유저는 현재 150개 국가입니다만 유저는 계속 늘어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막대한 기회가 있으니까 계속 늘어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어떤 이런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에게 동시에 팔지 않는다. 왜? 동시에 많은 암호화폐가 나와져 있으면 유통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르지 않죠. 그래서 ICO가 없다. 그리고 이원화 정책,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당연히 이제 오르는 그런 이제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죠. 지금 전 세계 이렇게 지금 많은 유저들이 지금 이렇게 좀 만들어지면서 이제 저는 자랑스러운 게 있어요. 아마 이런 첫 번째는 사실 우리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기업으로서 시장의 한계성도 당연히 없지만 우리 한류 문화를 전 세계인들이 좋아해주고 어떤 명분, 어떤 수익이 되더라도 어떠한 이 도구를 가지고 수익이 될 거냐. 이제 그건 실리죠. 명분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일에 사명감을 가질 수 있고 그 안에 뭔가 정신세계가 있고 뭔가 그래도 좀 문화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어느 누구에게 내 명함을 내밀어도 어느 누구에게 이 기업을 소개를 해도 당당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오늘 수익보다 내일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말 그대로 인세 수익이죠.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고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최소한 오늘만큼 내일 유지가 되는 말 그대로 인세 수익 신뢰와 함께 아마 이 기업이 그 배경이 되기 때문에 모든 거는 본인 의사 결정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약 3년 정도 시간에 걸려서 한 10,000개 정도만 내가 KOK를 가지고 있는다면 그리고 10,000개면 하루에 10개 정도 나오면 돼요. 만약에 10만 원이 돼서 가정을 하는 겁니다. 10,000개면 10억입니다. 3년에 10억. 3년에 10억이 되려면 한 달에 약 3천만 원을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루에 10개는 별거 아닙니다. 더 욕심을 내서 하루에 100개가 나오면 10만 개가 됩니다. 10만 개가 똑같이 10억이 되면 100억이 됩니다. 과연 평범한 사람으로서 10억에서 100억을 도전할 수 있는 도구가 어디가 쉽게 있냐는 얘기죠. 여기는 기회가 있습니다. 올해 한 해 전혀 한 개를 모으지 못한다 해도 내년 1월부터 올해는 열심히 활동하고 내가 모았던 거 올해 활동하는데 비용 다 썼다고 가정하고 내년 1월부터 하루에 140개를 모으면 역시 똑같이 10만 개입니다. 2년 동안에 10만 개. 즉 기회가 다 있어요. 그러면 정확히 학습해서 정확히 익혀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입자랑만 열심히 해주면 이 기업은 나에게 자랑한 만큼 광고한 만큼의 가치를 줍니다. 말 그대로 평범한 사람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사닥다리 비즈니스 아무 조건이 없이 누구나가 선택해서 본인의 권한으로 그리고 본인의 부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이 기업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이 KOK를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그 가치가 있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이렇게 또 잘 경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